매일 같은 운동을 하는데도 왜 몸은 더 아픈가요? 혹시 지금도 건강을 위해 열심히 운동하고 계신가요? 그런데 운동 후에 오히려 무릎이 아프고 허리가 뻣뻣하고 어깨가 결리는 경험을 하고 계시진 않나요? 만약 그렇다면 지금 당장 운동을 멈추고 이 영상을 끝까지 보세요. 여러분의 생명이 달린 문제일 수 있습니다. 저는 재활의학과 전문의 김건강입니다. 지난 30년간 척추와 관절 치료만 해오면서 한 가지 무서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건강해지려고 시작한 운동이 오히려 환자분들을 병원으로 실어 나르는 주범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젊었을 때 좋았던 운동이 관절과 근육에 치명적인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얼마 전 68세 박영수 씨가 제 진료실에 119구급차에 실려 오셨습니다. 건강을 위해 매일 아침 공원에서 하던 운동 때문에 무릎 연골이 완전히 닳아 없어진 상태였습니다. 선생님, 건강해지려고 운동했는데 이제 평생 절뚝거리며 살아야 한다니. 차라리 가만히 있을 걸 그랬어요. 라며 눈물을 흘리시는 모습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비극이 남의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나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어르신들이 잘못된 운동으로 인해 병원 응급실로 실려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여러분은 다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게 되신 것만으로도 이미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잡으셨거든요. 오늘 제가 알려드릴 것은 단순한 운동 정보가 아닙니다. 30년간 수천 명의 환자를 치료하며 피와 눈물로 얻은 생생한 현실입니다. 60대 이후 절대 하면 안 되는 위험한 운동 7가지와 그 대신 여러분의 몸을 살리는 안전한 운동법을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정보를 모르고 계속 잘못된 운동을 하신다면 결국 수술대에 오르거나 평생 통증과 함께 살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상상해 보세요. 사랑하는 손주들과 놀아주지도 못하고 배우자와 함께 여행도 갈 수 없는 삶을 말입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제대로 알고 바꾸시면 90세까지도 건강하게 두 다리로 걸으며 활기찬 노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위험한 운동, 무릎을 파괴하는 무릎 꿇고 걸레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게 무슨 운동이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많은 분들이 집안 청소를 운동이라고 생각하며 무릎을 바닥에 대고 걸레질을 하십니다. 특히 우리 어머니들이 이것도 운동이야, 일석이조지라며 열심히 하시죠. 제 환자 중 65세 정미영 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정미영 씨는 새벽 5시마다 일어나 방 3개를 무릎 꿇고 걸레질하는 것이 30년간의 일과였습니다. 우리 때는 이렇게 하는 게 당연했어요. 무릎 대고 닦아야 깨끗하게 돼요 라고 하시며 당연하게 생각하셨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 무릎에서 뚝뚝 소리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겼는데 점점 소리가 커지고 계단을 오르내릴 때마다 찌릿한 통증이 왔습니다. 그래도 참고 계속 걸레질을 하셨어요. 이 정도 아픔으로 병원에 가긴 뭐해 하시면서요. 하지만 어느 날 아침 평소처럼 무릎을 꿇고 걸레질을 하다가 갑자기 무릎에서 툭 하는 소리와 함께 극심한 통증이 왔습니다. 그 자리에서 일어날 수도 없어 딸이 부축해서 병원에 오셨는데 검사 결과를 보고 저조차 깜짝 놀랐습니다. 무릎 연골이 거의 다 닳아 없어져서 뼈와 뼈가 직접 부딪히고 있었거든요. 선생님, 그냥 청소만 했을 뿐인데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나요? 정미영 씨가 우시던 모습이 아직도 선명합니다.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단순히 집을 깨끗하게 하려던 선한 마음이 이런 비극을 불러올 줄이야. 무릎을 바닥에 대고 체중을 실으면 무릎뼈와 정강이뼈 사이의 연골이 직접적으로 눌립니다. 연골은 한번 닳으면 다시 자라지 않는 소중한 조직이에요. 마치 자동차 타이어처럼 한번 닳으면 교체해야 하는 소모품과 같습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연골이 이미 얇아진 상태라 더욱 위험하죠. 하지만 절망하지 마세요. 해결책이 있습니다. 걸레질할 때는 반드시 서서 하세요. 긴 자루가 달린 걸레나 물걸레 청소기를 사용하면 무릎에 전혀 부담을 주지 않고도 더 깨끗하게 청소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서서 하는 게 허리 운동도 되고 칼로리도 더 많이 소모돼요. 꼭 무릎을 써야 한다면 두꺼운 무릎 보호대를 착용하고 10분을 넘기지 마세요. 두 번째 위험 신호, 어깨를 망가뜨리는 어깨 돌리기 운동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요, 이게 왜 나쁘다는 거야? 라고 의아해하실 텐데요. 어깨가 뻣뻣할 때 팔을 크게 원을 그리며 돌리는 것, 라디오 체조에서도 나오는 기본 동작 아닌가요? 70세 이철호 씨의 사연을 들어보세요. 이철호 씨는 퇴직 후 건강관리에 관심이 많아지셨어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근처 공원에서 라디오 체조를 따라하며 팔을 크게 돌리는 운동을 20년간 해오셨습니다. 이거 하면 어깨가 시원해져서 좋아요라고 하시며 정말 성실하게 하셨거든요. 주변 사람들도 철호 씨는 정말 부지런해 매일 운동하더라며 부러워했습니다. 이철호 씨도 뿌듯해하시며 더욱 열심히 팔 돌리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최근 들어 이상한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팔을 들어 올릴 때마다 어깨에서 찌릿한 통증이 오는 거예요. 처음에는 운동 부족인가 보다 하며 더 열심히 팔을 돌리셨습니다. 하지만 통증은 점점 심해져서 나중에는 머리를 감거나 옷을 입을 때도 아파서 혼자서는 할 수 없게 되었어요. 부인이 억지로 병원에 데려오셨는데 검사 결과 어깨 힘줄이 여러 곳 찢어진 회전근개 파열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선생님, 20년간 매일 한 운동이 제 어깨를 망가뜨렸다는 말인가요? 믿을 수가 없어요. 이철호 씨의 당황스러워하는 모습을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좋은 의도로 시작한 일이 이런 결과를 가져올 줄 누가 알았겠어요? 어깨를 크게 돌리는 동작은 어깨 관절 주변의 힘줄과 인대에 과도한 스트레스를 줍니다. 특히 팔을 머리 위로 올리는 동작에서 어깨 힘줄이 뼈에 끼이면서 마찰이 생기죠. 젊을 때는 힘줄이 튼튼해서 버티지만 나이가 들면서 이미 약해진 힘줄에 반복적인 충격을 가하면 결국 찢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포기할 필요 없어요. 어깨 건강을 지키면서도 뻣뻣함을 풀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깨 으쓱하기와 팔 흔들기를 해보세요. 어깨를 위로 올렸다 내리는 으쓱하기를 10회, 그 다음 팔을 자연스럽게 앞뒤로 흔드는 동작을 10회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어깨 주변 근육을 풀어주면서도 관절에는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세 번째, 허리 디스크를 유발하는 바닥 앉았다 일어나기입니다. 다리 힘을 기르는 최고의 운동이라고 TV에서 나오는 것들 보셨죠? 바닥에 앉았다 일어나는 동작을 반복하면 다리 근력이 좋아진다고 해서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72세 김순자 씨도 그런 분 중 하나였습니다. 어느 날 건강 프로그램에서 바닥에서 일어나는 운동이 노년기 근력 강화에 최고라는 방송을 보고 감동을 받으셨어요. 이거다. 이제 나도 젊어질 수 있겠어 라고 생각하시며 매일 바닥에 앉았다 일어나기를 50회씩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정말 힘들었지만 운동은 원래 힘든 거야. 참고 견뎌야 해라며 이를 악물고 하셨어요. 한 달 정도 지나니 다리에 조금 힘이 생기는 것 같아서 더욱 신이 나셨죠. 역시 꾸준히 하니까 효과가 있네라며 횟수를 늘려가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런데 3개월 후 평소처럼 바닥에서 일어나려는 순간 허리에서 턱 하는 소리와 함께 번개 같은 통증이 왔습니다. 그 자리에서 움직일 수조차 없어 딸이 119를 불렀고 응급실로 실려 오셨어요. 검사 결과 허리 디스크가 터져서 신경을 심하게 누르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건강해지려고 운동한 건데 이제 수술해야 한다니 너무 억울해요. 김순자 씨가 병상에서 울먹이시던 모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건강한 노년을 꿈꾸며 시작한 운동이 오히려 수술대에 오르게 만들다니 이보다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을까요? 바닥에서 일어날 때 허리는 심하게 구부러지며 디스크에 엄청난 압력이 가해집니다. 연구에 따르면 이때 디스크에 가해지는 압력은 서 있을 때의 5배에 달한다고 해요. 60대 이후에 디스크는 이미 탄력을 잃어 작은 충격에도 쉽게 손상되는데 이런 압력을 반복적으로 받으면 결국 터지게 됩니다. 하지만 절망하지 마세요. 안전하면서도 효과적인 대안이 있어요. 의자를 이용한 스쿼트를 해보세요.
의자에 앉았다가 천천히 일어나는 동작을 반복하는 거예요. 이때 팔은 가슴 앞에서 교차하고 일어날 때 무릎이 발끝보다 앞으로 나가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이 운동은 허리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다리 근력을 효과적으로 키워줍니다. 네 번째 위험 신호, 목을 다치게 하는 목 뒤로 젖히기입니다. 거북목이 문제가 되면서 많은 분들이 목 스트레칭에 관심을 갖게 되셨죠. 그 중에서도 목을 뒤로 젖히는 동작을 많이 하시는데 이게 생각보다 매우 위험해요. 69세 박정수 씨의 경험담을 들어보세요. 박정수 씨는 젊었을 때부터 사무직으로 일하시다 보니 목이 많이 굽어 있었어요. 퇴직 후에는 이제라도 목을 펴야겠다는 생각으로 인터넷에서 찾은 목 운동을 열심히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목을 뒤로 젖히는 스트레칭을 가장 좋아하셨어요. 이거 하면 목 뒤가 시원해져서 좋아요라고 하시며 하루에 수십 번씩 하셨거든요. 스마트폰을 보다가도 TV를 보다가도 심지어 길을 걷다가도 목을 뒤로 젖히는 동작을 습관적으로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상한 증상이 나타났어요. 목을 뒤로 젖히는 순간 극심한 어지럼증과 함께 한쪽 팔에 힘이 빠지는 증상이 온 거예요. 처음에는 이상하네 하고 넘겼는데 증상이 계속 반복되더라고요. 가족들이 걱정해서 병원에 오셨는데 검사 결과를 보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목을 젖힐 때마다 목혈관이 심하게 눌려서 뇌로 가는 혈류가 차단되고 있었거든요. 자칫 잘못하면 뇌졸중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상황이었어요. 선생님, 목 건강을 위해서 한 운동인데 오히려 뇌졸중 위험이 있다니. 정말 무서워요. 박정수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시던 모습이 잊혀지지 않아요. 선한 의도가 이런 위험을 불러올 줄 누가 알았겠어요? 목을 뒤로 젖히면 목뼈 사이 간격이 좁아지면서 신경과 혈관을 압박합니다. 특히 목 동맥이 눌리면 뇌로 가는 혈류가 차단되어 어지럼증, 시야 장애, 심하면 뇌졸중까지 일으킬 수 있어요. 나이가 들수록 혈관이 딱딱해지고 좁아져 있는 상태라 더욱 위험하죠. 하지만 목 건강을 포기할 필요는 없어요. 안전한 목 스트레칭 방법이 있거든요. 목 옆으로 기울이기를 해보세요. 오른손으로 머리 왼쪽을 살짝 잡고 오른쪽으로 부드럽게 기울여 15초간 유지하는 거예요. 반대쪽도 같은 방법으로 해주시고요. 절대 강하게 당기지 말고 근육이 늘어나는 느낌만 느끼시면 됩니다. 다섯 번째, 발목을 다치게 하는 발끝으로 걷기입니다. 종아리에 힘이 없어서 자꾸 넘어져라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종아리 근육을 키우겠다며 발끝으로 걷는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게 정말 위험해요. 66세 최영희 씨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최영희 씨는 평소 종아리가 가늘어서 고민이 많으셨어요. 나이 들어 다리에 힘이 없으니까 자꾸 비틀거려라고 하시며 걱정이 많으셨거든요. 그러다 건강 프로그램에서 발끝으로 걷기가 종아리 근육 강화에 최고라는 걸 보고 매일 실천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조금씩 조심스럽게 하셨는데 점점 자신감이 생기면서 시간도 늘리고 속도도 빨라졌어요. 이제 좀 종아리에 알이 생기는 것 같아라며 뿌듯해 하시면서 매일 아침 30분씩 발끝으로 걷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평소처럼 발끝으로 걷다가 작은 돌멩이에 걸려 균형을 잃으셨어요. 발목을 심하게 접질리면서 뚝 하는 소리와 함께 극심한 통증이 왔습니다. 너무 아파서 그 자리에서 일어날 수도 없었어요. 검사 결과 아킬레스건이 부분적으로 파열되고 발목 인대도 늘어난 상태였습니다. 완전히 회복하는데 3개월이 걸렸고 그 사이 거의 집에만 있어야 했어요. 선생님, 건강해지려고 운동한 건데 오히려 집콕 신세가 되다니. 정말 후회돼요. 발끝으로 걷기는 발목 관절에 과도한 부담을 주고 균형을 잃어 넘어질 위험도 커요. 나이가 들면 균형 감각이 떨어지고 반응 속도도 느려져서 더욱 위험하죠. 발끝으로 서 있는 것 자체가 불안정한 자세인데 거기서 걷기까지 하면 사고가 날 수밖에 없어요. 안전한 대안은 서서 발꿈치 들기예요.
벽이나 의자를 잡고 제자리에서 발꿈치를 천천히 들었다 내리는 동작을 15회 반복하세요. 이렇게 하면 균형을 잃을 위험 없이 안전하게 종아리 근육을 강화할 수 있어요. 여섯 번째, 등을 다치게 하는 무거운 물건 들기입니다. 나이 들어도 힘은 있어야지라며 무거운 쌀포대나 물통을 드시는 분들이 계세요. 자식들한테 아직 할아버지는 팔팔해라고 보여주고 싶은 마음 충분히 이해해요. 73세 홍길동 씨도 그런 분이셨어요. 평생 몸 쓰는 일을 하셨던 분이라 은퇴 후에도 나는 아직 젊어라는 자부심이 강하셨거든요. 그래서 집에서 20kg 쌀포대를 들고 나르는 일을 혼자서 하겠다고 고집하셨어요. 애들한테 짐 되고 싶지 않아서요. 아직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내가 해야죠. 정말 대단한 정신력이셨어요. 하지만 어느 날 평소처럼 쌀포대를 들어 올리는 순간 등에서 뚝 하는 소리와 함께 전기가 오는 듯한 통증이 왔습니다. 그 자리에서 바로 주저앉으셨고 허리를 펼 수가 없어서 119에 실려 오셨어요. 검사 결과 등 근육이 심하게 파열되고 허리뼈에도 압박 골절이 생긴 상태였습니다. 선생님, 평생 써온 내 몸인데 갑자기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이제 정말 늙었나 봐요. 나이가 들면 뼈 밀도가 떨어지고 근육도 약해져요. 젊었을 때는 문제없이 들던 무게도 60대 이후에는 뼈가 부러지거나 근육이 파열될 수 있어요. 특히 갑작스럽게 무거운 것을 들면 척추에 순간적으로 엄청난 압력이 가해져서 골절까지 일으킬 수 있어요. 안전한 대안은 가벼운 아령이나 물병을 이용하는 거예요. 500ml 물병 정도의 가벼운 무게로 시작해서 팔 운동을 하세요. 무게보다는 정확한 자세와 반복 횟수가 더 중요해요. 꾸준히 하다 보면 가벼운 무게로도 충분히 근력을 기를 수 있답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심장에 무리를 주는 숨 참고 운동하기입니다. 운동할 때는 힘을 줘야지라며 숨을 참고 버티시는 분들이 계세요. 특히 복근 운동이나 무거운 것을 들 때 의학하며 숨을 참는 경우가 많은데 이게 정말 위험해요. 71세 이명수 씨의 경험을 들어보세요. 이명수 씨는 배가 나온 게 신경 쓰여서 복근 운동을 열심히 하셨어요. 효과를 높이려면 숨을 참고 버텨야 한다는 잘못된 정보를 믿고 숨을 참으며 운동하셨거든요. 어느 날 평소처럼 복근 운동을 하다가 갑자기 가슴이 답답하고 어지러운 증상이 나타났어요. 숨이 막혀요. 가슴이 터질 것 같아요 라며 119에 신고하셨고 응급실로 실려 오셨습니다. 검사 결과 혈압이 200이 넘게 올라가 있었고 심장에도 심한 부담이 가해진 상태였어요. 심전도에서도 이상 소견이 발견됐고 자칫 심장마비로 이어질 뻔한 아찔한 상황이었습니다. 선생님, 뱃살 좀 빼려고 운동한 건데 심장이 멈출 뻔했다니. 정말 무서워요. 앞으로 어떻게 운동해야 하나요? 이명수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어보시던 모습이 지금도 선명해요. 숨을 참으면 우리 몸에서는 발살바 효과라는 현상이 일어나요. 혈압이 급격히 치솟고 심장에 과도한 부담이 가해지죠. 특히 고혈압이나 심장병이 있으신 분들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어요. 혈관이 터지거나 심장마비까지 일으킬 수 있거든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안전한 호흡법이 있어요. 운동할 때는 절대 숨을 참지 말고 힘을 쓸 때는 후 하며 내쉬고 힘을 뺄 때는 흡하며 들이마시는 리듬을 지키세요.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지만 조금만 연습하면 자연스럽게 할 수 있어요. 지금까지 무서운 이야기들을 많이 들려드렸는데 너무 겁먹지 마세요. 이 모든 위험을 피할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이 있거든요. 바로 올바른 운동법을 아는 것입니다. 실제로 제 환자 중에는 80세가 넘어서도 건강하게 운동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84세 김영옥 할머니는 제가 알려드린 안전한 운동법으로 매일 30분씩 운동하시는데 또래보다 훨씬 건강하세요. 선생님 덕분에 손주들과 놀아줄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해요 라고 하시며 활짝 웃으시던 모습이 정말 보기 좋았어요. 82세 박철민 할아버지도 마찬가지예요. 처음 오셨을 때는 무릎 통증 때문에 지팡이를 짚고 오셨는데 지금은 지팡이 없이도 씩씩하게 걸어 다니세요.
안전한 운동법을 배우고 나니 몸이 10년은 젊어진 것 같아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늦은 게 아니에요. 지금 시작하면 됩니다. 그럼 이제 안전하면서도 효과적인 운동법들을 알려드릴게요. 이 운동들은 제가 30년간 환자들을 치료하면서 직접 검증한 것들이에요. 먼저 하체 근력 강화를 위한 의자 스쿼트부터 해보세요. 의자 끝에 살짝 앉아서 팔을 가슴 앞에 교차하고 천천히 일어났다가 다시 앉는 동작을 10회 반복하세요. 이때 무릎이 발끝보다 앞으로 나가지 않도록 주의하고 일어날 때 후 하며 숨을 내쉬는 것을 잊지 마세요. 다음은 상체 근력을 위한 벽 팔굽혀 펴기예요. 벽에서 팔 길이만큼 떨어져 서서 벽에 손을 대고 천천히 몸을 벽 쪽으로 밀었다가 다시 밀어내는 동작을 10회 반복하세요. 바닥에서 하는 팔굽혀 펴기보다 훨씬 안전하면서도 효과는 똑같아요. 코어 근력을 위해서는 누워서 하는 다리 들기를 추천해요. 바닥에 누워서 한쪽 다리를 천천히 들어 올렸다가 내리는 동작을 각각 10회씩 반복하세요. 이때 허리가 바닥에서 뜨지 않도록 배에 힘을 주는 것이 중요해요. 유연성을 위해서는 앉아서 하는 스트레칭이 좋아요. 의자에 앉아서 한쪽 다리를 앞으로 쭉 뻗고 발끝을 위로 젖힌 상태에서 상체를 천천히 앞으로 숙여주세요. 각각 30초씩 유지하면 됩니다. 운동을 할 때는 몸뿐만 아니라 마음의 건강도 중요해요. 억지로 하거나 스트레스 받으면서 하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어요. 즐겁게 자신의 페이스에 맞춰서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제 환자 중에 77세 정순이 할머니가 계세요. 처음에는 나이가 이렇게 많은데 운동이 무슨 소용이야 라며 의기소침해 하셨어요. 하지만 제가 알려드린 안전한 운동을 차근차근 따라 하시더니 3개월 후에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셨어요. 선생님, 운동하고 나니까 몸도 좋아지고 기분도 좋아져요. 요즘은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즐거워요 라고 하시며 환하게 웃으시더라고요. 운동이 단순히 몸을 건강하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삶의 활력까지 되돌려준 거예요. 처음 시작할 때는 욕심내지 마세요. 하루에 10분부터 시작해서 천천히 시간을 늘려가세요. 몸이 적응할 시간을 줘야 해요. 갑자기 많이 하면 오히려 부상의 위험이 커집니다. 운동 전에는 반드시 5분 정도 가벼운 워밍업을 하세요. 제자리에서 천천히 걷기나 팔 흔들기 정도면 충분해요. 운동 후에는 스트레칭으로 마무리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몸에 통증이 있으면 절대 무리하지 마세요. 참고 견디면 좋아질 거야 라는 생각은 버리세요. 통증은 몸이 보내는 위험 신호예요. 아프면 즉시 운동을 멈추고 휴식을 취하세요. 가능하다면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 운동하세요. 혼자 하는 것보다 훨씬 재미있고 꾸준히 할 수 있어요. 서로 격려하고 응원하면서 하는 운동은 효과도 배가 됩니다. 69세 부부인 최동식, 김미자 씨는 제가 알려드린 운동을 부부가 함께 하고 계세요. 둘이 함께 하니까 재미있어요. 서로 못하겠다고 하면 격려해주고 잘하면 칭찬해주고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지금은 또래 부부들 사이에서 운동 부부로 유명해졌어요. 주변에 함께 운동할 사람이 없다면 동네 경로당이나 복지관의 운동 프로그램에 참여해 보세요. 새로운 친구들도 만나고 즐겁게 운동할 수 있어요. 운동 효과를 빨리 보려고 조급해하지 마세요. 우리 몸은 하루아침에 변하지 않아요. 하지만 꾸준히 하다 보면 분명히 변화가 찾아옵니다. 처음 한 달은 몸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낄 거예요. 2달째부터는 계단 오르내리기가 한결 수월해질 거고요. 3달째부터는 주변 사람들이 요즘 건강해 보인다고 말할 거예요. 6개월 후에는 여러분 스스로도 놀랄 만큼 달라진 자신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운동만큼 중요한 것이 영양과 수면이에요. 아무리 좋은 운동을 해도 영양이 부족하거나 잠을 제대로 못 자면 효과가 반감됩니다. 단백질 섭취를 늘려보세요. 달걀, 두부, 생선 등을 매 끼니마다 조금씩 드시면 근육 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물도 충분히 마시세요. 하루에 6-8잔 정도가 적당해요. 잠은 하루 7-8시간 정도 주무시는 것이 좋아요. 잠을 잘 때 우리 몸이 회복되고 근육이 자라거든요.
늦게 주무시더라도 일정한 시간에 주무시는 것이 중요해요. 운동을 시작하기 전에는 반드시 건강검진을 받으세요. 숨겨진 질병이 있는지 확인하고 시작하는 것이 안전해요. 특히 심장, 혈압, 혈당 검사는 꼭 받아보세요. 운동 중에 가슴이 답답하거나 숨이 많이 차면 즉시 멈추고 병원에 가세요.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는 생각은 금물이에요. 건강이 최우선입니다. 주변에 통증으로 고생하는 분이 있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서 함께 건강해지세요. 작은 정보 하나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어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올바른 운동법만 알고 실천하면 70대, 80대에도 충분히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살 수 있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할 수 있어요. 90세까지 건강하게 걸을 수 있는 다리, 사랑하는 사람들을 힘껏 안아줄 수 있는 팔, 맑은 정신으로 인생을 즐길 수 있는 건강한 몸을 만들어 보세요. 그 꿈은 결코 불가능하지 않아요. 상상해 보세요. 손주들과 함께 공원을 뛰어다니는 여러분의 모습을, 배우자와 손잡고 여행을 떠나는 모습을, 친구들과 등산을 가는 모습을 말이에요. 그 모든 것이 올바른 운동에서 시작됩니다. 30년간 수많은 환자를 치료하면서 확신하게 된 것이 있습니다. 올바른 운동 습관 하나가 10년, 20년 후 여러분의 삶의 질을 완전히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제가 알려드린 안전한 운동으로 바꾸시면 90세까지도 건강하게 걸을 수 있는 튼튼한 몸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기억하세요. 운동의 목적은 건강을 지키는 것이지 자신을 증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이에 맞는 적절한 운동이야말로 진정한 건강 비법입니다. 건강한 몸은 건강한 마음에서 시작되고 건강한 마음은 올바른 운동에서 시작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꼭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 꼭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공유 하나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어요. 다음 영상에서는 60대 이후 반드시 해야 하는 필수 운동 5가지와 올바른 식단 관리법을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건강한 노년의 완성판이라고 할 수 있는 내용이니 절대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 모두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 보내세요. 오늘도 안전하게 운동하시고 항상 건강하세요.